자, 그러면 인성이를 예. 갑자기 어린이집으로 데려가서 지금 9월 9일 날 데려간 거죠. 예. 아, 아니 9월 13일 13일 날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문이 그러니까 9일날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다 신청한 것 신청한 거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 신청서 법원 임시보호 명령을 보니까 예. 대구 가정법원 예, 포항지원에서 맞아요. 임시보호 명령이 9월 9일 데려간 날짜로 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9월 13일 날 데려갔어요. 13일 날 아, 데려갔어요. 13일 그러니까 13일 데려갔지만 예. 그 이전에 예. 벌써 발생했다는 거를 보고 그런가? 9월 자기네는 9월 5일 날에 이걸 신청했답니다. 벌써 그러니까 9월 5일 날에. 이건 아무런 부모 동의 없이 항의도 할 수 없게끔 데려가기 이전에 벌써 자기들 마음대로 서류를 였습니다. 예. 9월 5일 날 였답니다. 결정문을 받은 거예요. 네. 자, 뭐 이게 이제 개인 정보지만 임시 결정문이 이제 9월 이렇게 나와요. 9월 9일.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데려간 것만 보통은 임시 결정문 이렇게 데려가기 전에 데려가고 나서 임시 결정문을 받는데 여기는 결정문을 먼저 받아놓고 시간을 받다가 어떤 찬스를 보다가 뭐 상황을 보고 부모가 없는 시간을 아마 지켜본 것 같습니다. 데려가 버린 것 같아요. 네. 요게 다른 사건이랑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인수 사진은 좀 없지만 요거 이제 인성이 사진. 우리 애기 이쁜 우리 인성이 사진이에요. 요것도 인성이 인수도 다 예쁘지만 이렇게 데려가기 2, 3일 전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아이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데려가고 엄마랑 또 이렇게 찍은 사진도 이렇게 있고. 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인성이를 데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부모한테 정서학대라는 핑계를 대서 인성이를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같이 이렇게 또 찍은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인성이도 찾아와야 되고 인수도 찾아와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꼬이고 있고 임시보호 명령이 2개월이 나와서 9월 9일에 떨어졌기 때문에 11월 8일까지 두 달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보통 아버존이나 이쪽 이야기만 조작된 서류가 들어가면 또 저 사람들이 재연장을 신청할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그러면 일방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또 분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다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일단 탄원서나 이런 걸 집어넣나요? 제가 그래서 법원에 나가서 제 탄원서도 물론 저 회사 사장님, 어린이집 원장님, 우리가 우리 가족을 알고 있는 저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지인분들이 탄원서를 써줘서 법원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부모의 잘못을 뭐 우리가 뭐 제가 법원에도 그랬습니다. 자, 잘못이 있으면 당신들이 뭐를 어떤 잘못으로 어떤 행동으로 해서 아동에게 아동학대라는 그런 그 유명을 씌워서 아들을 보지도 아무것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데리고 가면 경찰에서는 아동보호기관에서 협조해달라고 해서 동참했고 시청에서는 아동보호기관에서 서류를 올려서 자기네는 거기 검토해서 데려갔다 이렇게. 지금까지 쭉 설명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 정리하는 차원으로 두 아이를 다 뺏겨서 못 보고 있고 뭐 인수는 큰애는 작년에 뺏기고 아직까지 못 보고 있는 거죠. 올해 1월 뺏겨서 맞아요. 지금 한 10개월째 못 보고 있는 거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인권유린이 발생이 됐고 둘째 아이도 그냥 어린이집에서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해서 데려갔고 데려가기 전에 이미 법원 결정문에는 조작된 증거를 갖고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부모들한테 진술된 그 조작된 증거를 갖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판사 김배현 판사가 이거를 아버존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일단 임시보호 명령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는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걸 재연장하냐 이제 그런 거예요. 이미 임시보호 명령을 낳은 게 김배현 이게 결정문이 그거예요. 판결문이에요. 일단 임시보호 강제 분리 명령. 그래서 법원 결정도 아버존 이야기만 듣고 부모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방어권 하나도 작동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미란다 원칙도 있고 형사사건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다 변론할 수 있고 국선 변호사가 붙는데 이 아동학대 문제는 대한민국 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반인권적으로 너무나 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한번 아동학대 의심자로 신고만 돼도 강제 분리돼서 인권이 유린되고 자녀를 강제로 빼앗기고 어떤 방어권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긴 시간 설명을 했어요. 시청자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알고 또 우리 단체에서는 법적 자문을 구해서 여기 관련자들 모두를 어떻게 하든지 법적 조치를 취해서 이분들한테 법적 책임, 민사소송까지 다 들어가서 책임을 묻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억울한 사연을 쭉 지금까지 들은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부모로서 인수와 인성이를 찾는데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한번 호소하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아빠 먼저 하고 엄마가 마지막 할게요. 저 화면을 보시고 마지막. 이제 여러분, 저는 우리 집 사건이 단 우리 집 가정에만 한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누구든 우리처럼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 아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로 잡지 않으면 좋은 법도 정말 어린이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이 나라에 가정을 만드는 행복한 법도 1000개 나오고 10,000개가 나온들 이 나라의 가정의 행복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법을 우리 가정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냥 너무 이제 부모로서 지치고 힘들고 정말 아니된 길을 택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부모니까 새끼니까 물러설 수가 없고 주저앉을 수가 없어갖고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아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 또 우리 시청자분들 화면을 보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포항에 시청 있는 분들한테 진짜 제가 말을 또박또박 못하니까 이게 주여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저희 사실을 알게 되고 목사님도 또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포항에 시청인 아버전에 진짜 좀 전화 좀 한 통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려야죠.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우리 정말 인수와 인성이 강제로 빼앗긴 부모 두 분의 새터민 부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연들이 참 어렵게 만나서 두 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잘 정착하도록 도와줘야 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또 시군구청 공무원들이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또 아이들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러한 부모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또 영리 목적이든 또 사적 목적이든 돈벌이를 위하든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현재 아동 인권의 현 주소입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무조건 강제 분리되는 이런 만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반문명적이고 반인권적인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부모뿐이 아니라 아직도 아이를 찾지 못한 분리된 가정의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동을 인권을 보호한다고 명분은 세워놓고 아동의 인권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시설에서 아이들이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하게 다치게 만들고 보호도 안 되고 집에서는 방치한다고 학대라고 방임학대라고 해놓고 그 넓은 집의 아이를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그냥 방치해놓고 혼자 자게 만드는 이런 야만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작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인수와 인성이를 찾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될 것이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뭔가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인수와 인성이의 억울한 강제 분리 사건, 강제 납치 사건에 대해서 인권유린에 대해서 여러분 시청자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과 역행하는 아동을 인권 보호한다고 아동 인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강제로 시설로 끌고 가서 방치하고 아무도 없는 데에서 몇 달 동안 아이를 그냥 혼자 밤새게 만들고 또 그 아이가 심하게 다쳐서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심하게 상처를 받는데 부모한테는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반인권적인 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시청자분들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수와 인성이가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 세터민 가정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유튜브 밑에 있는 모든 관련자들 이름과 번호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해 주시고 이분들은 우리 시민단체 원가족인권보호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에서 이 모든 관련자 포항시장을 비롯한 그 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모든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포항시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시설에 있는 시설장과 관리자들 다 적시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억울한 사연이 반인권적인 만행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저들 모두가 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이 부모님들을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포항시청의 만행, 포항시 아버전의 만행, 포항시 아동시설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끝까지 저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억울한 부모의 사연, 두 자녀를 빼앗긴 사연을 시청해주고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아직도 부모가 자녀를 찾지 못한 가정, 또 부모와 떨어져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대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